저는 클레어 맥켄지입니다. 캐나다 국립박물관에서 18년간 인류학 큐레이터로 일해왔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창고 정리를 하다가 먼지투성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1920년대에 촬영된 흑백 사진들이 나왔거든요. 알래스카 유족 마을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익숙한 풍경이었거든요. 사진 속 마을은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초가지붕 집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마을 중앙에는 큰 나무가 서 있었죠. 마을 사람들의 옷차림도 특이했어요. 한복과 비슷한 형태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데이비드. 저는 급하게 연구보조원을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민속음악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그가 달려와서 사진을 보자마자 입을 벌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한국 전통마을 같은데요? 데이비드가 말했죠. 특히 이 집 배치 방식이랑 지붕 모양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죠. 다음 며칠 동안 저희는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그 마을은 알래스카 남동부에 위치한 작은 유족 공동체였어요. 19세기 말부터 외부 세계와 접촉을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먼 동쪽에서 왔다고 전해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천 년 전의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한국과 알래스카 유족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 상상일 뿐일까요? 클레어,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때요? 데이비드가 제안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박물관장에게 출장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할 뻔했죠. 하지만 사진들과 초기 조사 결과를 보여주자 승인이 떨어졌어요. 한 달 후, 저는 알래스카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눈 덮인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여행이 학자로서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까요? 알래스카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공항에서 마을까지 가는 길 내내 제 눈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설산으로 둘러싸인 풍경이 정말 한국의 어느 산촌 같았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아니, 사진보다 더 생생했죠. 집들의 배치, 마을 곳곳에 세워진 장승 같은 조형물들, 심지어 마을 입구의 솥대까지 모든 게 한국적이었습니다. 마을 족장인 조 톰슨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깊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앉자마자 그가 말했죠.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에 동쪽 바다 건너편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쪽을 향해 기도하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쪽이면 아시아 방향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 방향 말입니다. 언제쯤 오셨다고 전해지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수천 년도 더 됐을 거라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말씀하셨어요. 큰 얼음이 바다를 덮었을 때였다고 하네요. 빙하기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정말 엄청나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조 톰스는 저를 마을 박물관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통나무 집이었지만 안에는 놀라운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청동으로 만든 작은 인장이었어요. 이건 우리 마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조가 말했습니다. 대대로 족장이 물려받는 거죠. 저는 인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 문양이 한국의 백제시대 인장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특히 중앙의 봉황 모양과 둘러싼 구름 무늬가 일치했습니다. 혹시 이 인장의 유래를 아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고향에서 가져온 거라고 해요.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었대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백제시대의 유물이라면, 그렇다면 1500년 전에 이미 한국과 알래스카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전통 노래 중 하나가 한국의 아리랑과 선율이 비슷했거든요.
가사는 달랐지만 멜로디 라인이 거의 똑같았어요. 이 노래는 언제부터 불러오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우리 조상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던 노래라고 전해져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입양되기 전의 기억은 거의 없지만 가끔씩 꿈에서 들리는 자장가가 있었거든요. 마을에서 사흘을 보내며 저는 더 많은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전통 의상, 음식 만드는 방법, 심지어 아이들 놀이까지 한국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놀란 건 그들의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산 위에 묻고 무덤 앞에 돌을 쌓는 방식이 한국의 전통과 거의 같았거든요. 마을에서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더욱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마을의 90세 할머니인 메리 톰슨이 부르는 자장가를 들었거든요. 아가야 아가야 잘도 잔다. 물론 유족 언어로 불렀지만 멜로디와 운율이 한국 자장가와 똑같았어요.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렸습니다. 어린 시절 꿈에서 들었던 그 자장가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데이비드가 캐나다에서 보내온 자료도 흥미로웠어요. 그가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음성학적으로 분석했는데 한국 전통음악의 오음계 구조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클레어, 이거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어요. 데이비드가 화상통화로 말했죠. 언어학자 친구에게도 부탁해서 단어들을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유족들이 가족을 부르는 호칭이 한국어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아버지를 뜻하는 아파, 어머니를 뜻하는 어마, 할아버지를 뜻하는 할아파 등등. 발음은 조금 달랐지만 어근이 같았습니다. 조 톰슨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니까요. 형제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수천 년 전에 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멀리 떨어져 살게 된 걸까요? 마을의 전통 요리도 흥미로웠어요. 연어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음식이 있었는데 한국의 젓갈과 만드는 방법이 거의 같았거든요. 맛까지 비슷했어요. 이 요리는 언제부터 만들어 드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음식이에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마을 아이들과 놀아보니 더욱 신기했어요. 그들이 하는 전통 놀이 중에 한국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규칙도 거의 같고 아이들이 외치는 구호의 리듬도 비슷했어요. 마을 샤먼인 에밀리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녀가 하는 굿의 모습이 한국의 무당국과 너무 비슷했어요. 북을 치며 춤을 추고 조상의 영혼을 부르는 방식까지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큰 산 너머에서 왔어요. 에밀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높은 산들과 맑은 강이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로 그들의 조상이 한국에서 온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날 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위해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저는 울컥했어요.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니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클레어, 당신이 우리를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조 톰슨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이들의 뿌리를 찾아주겠다고 말이죠. 캐나다로 돌아와서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2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사진, 음성 녹음, 유물 분석 결과 등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알래스카 유족과 한국 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초기 연구였어요. 40페이지 분량의 상당히 자세한 보고서였죠. 박물관장인 제임스 윌슨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그는 상당히 놀라워했습니다. 클레어, 이건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네요. 학계에 발표하면 큰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연구를 위한 예산을 요청했죠. 며칠 후 데이비드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클레어, 큰일 났어요. 보고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중국 학계에서 난리가 났대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뭐라고요? 북경대학의 왕슈웨이 교수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동부가 고대사의 권위자인데 당신의 연구가 역사를 왜곡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왕슈웨이. 저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중국의 동북 공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학자 중 한 명이었죠. 그가 왜 제 연구에 반발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 한국학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클레어 박사님, 죄송한데 예정된 발표를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가요?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연구를 성급하게 발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구비 지원이 중단된 일이었어요. 캐나다 국가연구재단에서 갑자기 지원을 철회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제가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니. 누구의 의견인지 뻔했어요. 가장 화가 난 건 제 연구자료 일부가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박물관 서버에서 중요한 파일들이 삭제된 거예요. 다행히 개인 컴퓨터에 백업이 있었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클레어,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데이비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누군가 당신의 연구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한국의 국제유전학연구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당신의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소장인 김태우 박사와 화상회의를 했어요. 클레어 박사님, 저희도 한민족의 이동 경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견이 사실이라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김 박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슈웨이의 방해는 계속됐어요. 국제학술지에 제 연구를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했고 각종 학회에서 제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견고한 과학적 근거 없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어요. 저는 분했지만 동시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그들을 납득시켜야겠다고 말이죠. 김태우 박사의 초청으로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생애 첫 한국 방문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선 듯하면서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김 박사가 공항에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4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직접 뵈니 더욱 반갑네요. 서울에서 하루를 보낸 후 저희는 경상북도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김 박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거든요. 안동 외곽에 알래스카 마을과 비슷한 구조의 전통 마을이 있어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도착한 마을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알래스카에서 본 마을과 똑같았거든요. 산기슭에 자리 잡은 위치, 집들의 배치, 마을 중앙의 큰 나무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마을 촌장인 방영수 어르신이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80대의 그는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책 같은 분이었어요. 여기 외국 손님이 오시다니 신기하네요. 방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 마을에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래스카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리자 방 어르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네요. 오래된 이야기지만요. 방 어르신은 저희를 마을 사당으로 안내했어요.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조상들 중에 바다를 건넌 분들이 계세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큰 배를 타고 동쪽 바다를 건넜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쯤의 일인가요? 족보에 따르면 삼국시대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전쟁을 피해서 또는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나신 분들이 계셨대요. 방 어르신은 오래된 족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자로 빽빽하게 쓰여진 족보였는데 중간에 눈에 띄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보세요. 김 박사가 해석해 주었어요. 동해를 건너 새로운 땅에 정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후손들이 번창했다고 적혀 있네요. 정말 놀라운 기록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북미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마을에서 사흘을 머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을의 전설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언젠가 바다 건너편에서 후손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어요. 방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쪽을 바라보며 기다리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알래스카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 기도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마을의 전통 의례도 놀라웠습니다. 조상제를 지내는 방식이 알래스카에서 본 의식과 너무 비슷했어요. 음식을 차리는 방법, 절하는 방식, 심지어 충문을 읽는 리듬까지 말이죠. 혹시 이 의례가 언제부터 내려온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바다 건너편에 있는 조상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 방 어르신이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클레어 박사님, 당신이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당신도 돌아온 후손 중 한 명이 아닐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묘한 향수, 꿈에서 들렸던 자장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상한 친숙함.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과학적 증거를 찾아서 이 연결고리를 증명하겠다고 말이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인 유전자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김태우 박사팀과 함께 양쪽 지역 사람들의 DNA 샘플을 수집했어요. 알래스카 유족 20명과 안동마을 주민 25명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분석에는 3개월이 걸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어떻게 하죠? 모든 게 제 착각이었다면?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박사가 직접 캐나다로 날아와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클레어, 놀라운 결과예요. 김 박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 두 지역 사람들 사이에 명확한 유전적 연관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가 더욱 놀라웠어요. 알래스카 유족의 60%가 한국인과 같은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그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D사와 AE 하플로그룹에서 일치율이 높았어요. 이 정도 일치율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어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최소 3,000년에서 4,000년 전에 공통조상을 가졌다는 의미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제 개인적인 결과였어요.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클레어, 당신의 DNA도 함께 분석해봤는데 당신도 같은 하플로그룹이에요. 정확히는 D사어이러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제가 한국계였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향수가 혈연적 연결 때문이었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안동마을의 방영수 어르신과 당신이 비교적 가까운 유전적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몇 세대 전에 공통조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이 뒤바뀐 기분이었거든요. 입양기관에서는 한국 출신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지역은 알려주지 않았었거든요. 다음 날 김 박사가 더 자세한 분석 결과를 가져왔어요. 연대 측정 결과가 나왔어요. 알래스카 유족과 한국인의 분화 시점이 대략 3,500년 전으로 추정돼요. 청동기 시대 말기죠.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청동기 시대에 이미 한반도에서 북미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대에 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제가 궁금해했어요.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이니까 베링 해협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을 거예요. 또는 바다가 얼어서 건널 수 있었을 수도 있고요. 김 박사는 추가 연구 결과도 보여줬어요. Y 염색체 분석에서도 남성 계통의 연관성이 확인됐고 전체 게놈 분석에서도 두 집단 사이의 유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이 정도면 학계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김 박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로 그들과 같은 뿌리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소속감 없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그날 저녁 데이비드와 통화했어요. 클레어, 이제 당신도 이 연구의 당사자가 된 거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더 이상 객관적인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하나였던 거예요. 김 박사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클레어, 이제 이 결과를 세상에 발표할 때가 됐어요. 왕 슈웨이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과학적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문화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유전적 연관성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이 연구에 그렇게 매달렸는지를. 제 무의식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아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가 나온 지 한 달 후 국제동아시아 고고학회에서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제 연구 발표와 왕 슈웨이 교수의 반박 발표가 동시에 예정됐어요. 발표 전날 밤 저는 긴장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3년간의 연구가 마침내 공개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데이비드가 격려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클레어, 진실은 항상 이기게 되어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요. 발표장에는 세계 각국의 고고학자와 인류학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제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저는 오늘 놀라운 발견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알래스카 마을의 사진들, 문화적 유사성, 언어학적 분석, 그리고 결정적인 DNA 분석 결과까지. 30분간의 발표가 끝나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왕 슈웨이 교수가 단상에 올랐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맥켄지 박사의 발표는 흥미롭지만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왕 슈웨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DNA 분석만으로는 이주 방향을 단정할 수 없어요. 오히려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는 30분 동안 제 연구의 약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어요. 샘플 수가 적다는 점, 문화적 유사성이 우연일 수 있다는 점,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등.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왕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고유한 문화 요소들이 알래스카에서 발견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제가 반박했어요. 문화 전파는 여러 경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주만이 유일한 설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김태우 박사가 새로 발견한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토기 파편의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한반도 경북 지역의 점토와 95% 일치해요. 왕 슈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증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토기는 3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히 DNA 분석에서 나온 분화 시점과 일치하죠.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온 고고학자가 질문했습니다. 토기의 제작 기법은 어떤가요? 한국 청동기 시대의 무문 토기와 제작 기법이 동일합니다. 특히 바닥 부분의 처리 방식이 완전히 같아요. 이제 왕 슈웨이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한 개의 토기 파편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과학원의 장웨이 박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왕 교수님, 저희도 독립적으로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맥켄지 박사의 결과와 일치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왕 슈웨이가 깜짝 놀라며 장웨이 박사를 쳐다봤어요. 시베리아 동부 지역의 고대 DNA를 분석한 결과 한반도에서 북상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 방향의 이주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장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 학자마저 제 편을 들고 나선 거였거든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존스 교수도 발언했어요.
저는 30년간 북미 원주민을 연구해 왔는데 이런 명확한 문화적 연결고리는 처음 봅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왕슈웨이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마지막에 그가 말했습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일본의 다나카 교수였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이 연구는 동아시아 고대사를 다시 쓰게 만들 발견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날 저녁 김태우 박사와 축하 저녁을 먹으며 그가 말했어요. 클레어,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은 통과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3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형제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학회 발표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연구는 네이처지에 게재됐고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CNN, BBC, NHK 등에서 연달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알래스카와 한국을 잇는 실질적인 교류가 시작된 일이었어요. 먼저 캐나다 정부에서 북극권 문화연구센터 설립을 승인해줬습니다. 저는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됐고 데이비드가 부센터장이 됐어요. 클레어,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데이비드가 기쁘게 말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겠어요. 한국에서도 큰 호응이 있었어요. 안동시에서 한국 알래스카 문화교류관을 건립하기로 했고 방영수 어르신이 명예관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알래스카 유족 대표단의 한국 방문이었어요. 조 톰슨 족장을 비롯해 12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할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수천 년 만에 형제가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네요. 조 톰슨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꿈꿔왔던 순간이에요. 안동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방영수 어르신과 조 톰슨이 만나는 순간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정말로 돌아오셨구나. 방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환영식도 잊을 수 없어요. 전통 공연과 함께 양쪽 마을의 노래를 함께 불렀는데 멜로디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두 마을의 아이들이 함께 노는 모습이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금세 친해져서 같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 가족 같았거든요. 일주일간의 방문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가 열렸어요. 공동조상제, 문화교류 공연, 전통 음식 나누기 등등.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마지막 날 조 톰슨이 저에게 말했어요. 클레어,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한 일은 단순히 연결해 준 것뿐이었죠. 진짜 주인공은 수천 년을 기다려온 두 마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한국 방문을 마치며 양측은 정식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매년 상호 방문과 문화교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어요. 방 어르신이 선언하셨어요. 바다가 갈라놓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었어요. 현재 저는 두 지역을 오가며 후속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더 많은 유적지를 발굴하고 더 정밀한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차세대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양쪽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 연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입양기관을 통해 제 출생 기록을 추적한 결과 정말로 경북 출신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방 어르신과 먼 친척이라는 것도 밝혀졌고요. 이제 당신도 진짜 집을 찾았네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를 통해 제 자신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해줬고요. 지금도 가끔 알래스카와 안동의 아이들이 화상통화로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면 뭉클해져요. 그들은 수천 년의 분리를 모르는 채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왕슈웨이 교수도 최근에는 입장을 바꿨어요. 추가 연구 결과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된 거죠.
오히려 이제는 동북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정말 놀라워요. 한 장의 오래된 사진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이렇게 큰 발견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더 많은 연결고리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바다를 건넌 우리 조상들의 용기와 희망이 결국 후손들을 다시 만나게 했어요. 잊힌 형제들의 땅은 이제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